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처음 뵙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올해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두들 이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건강에 모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픈 학생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자기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온라인 수업의 그 첫 출발이기 때문에 또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대신에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제가 조금 더 이것저것 기능들을 좀 더 익히고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다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나눠줘야 하는데 전부 다들 집에서 오질 못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없다면 천재교육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미숙 외에 여러분들이 쓴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수업에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혹시 인터넷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컴퓨터가 없거나 해서 자료를 혹시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나중에 올려준다면,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어쨌든 파일을 만들어서라도 또 다운받아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한글 파일을 올리든 뭐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일은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교과서가 없이 첫 수업이기 때문에 교과서 없이 그 올 1학기 올 1학기 수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1학기 어차피 또 이것도 수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과서가 없이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그냥 이 화면만 보면서도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교육과정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고 또 이거 인쇄를 할 수 없다면 나중에 학교에 돌아왔을 때 인쇄해 달라고 하면 제가 또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지금 또 종이 쳤네요. 종이 쳤어요. 벌써 수업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본격적으로 올 1학기 중학교 3학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게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졸릴 수도 있는데 첫 수업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온라인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첫 번째 시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요 다음부터는
뭐 실시간 대면 수업도 하면서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온라인 어떻게 하든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올해 연간 지도 운영 계획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 혹시 교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총 몇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냐면 1학기가 총 그 대단원으로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단원에서 각각 소단원으로 2개씩 되어 있습니다. 2개씩. 그래서 총 소단원으로 보면 총 8개 단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앞에서부터 나가면 좋겠는데 앞에 1단원부터 나가면 좋겠는데 순서를 2단원부터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2단원은 제목 여기 처음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 그래서 토론하기와 주장하는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말부터 5월 달에 들어서서 첫 번째 단은 문학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문학의 아름다움, 삶을 담은 문학.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단원과 2단원을 좀 바꿔서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면 1단원부터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토론하기와 주장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토론도 많이 해보고 또 주장하는 글 같은 것도 그 기본적인 어떤 스킬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방법 정도만 알면 되는 단원이고 또 요 단원을 그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나중에 학교에 돌아왔을 때 그때 같이 만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는 음, 여러 명이 뭐 지금 계획으로는 4명 내지는 5명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조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뭔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라는 입장에서 앞에 2단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그 배치했고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온다라는 가정하에 1단원을 뒤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 문학 같은 경우는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이것저것 뭐 얘기도 해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1단원을 뒤로 집어넣었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했고 나머지 이제 6월달, 7월달 가서는 이제 3단원과 요거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계획으로 가면 평가 계획에 일단 지필평가 수행평가에서 지필평가를 한 번 보고 수행평가를 3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는 25%, 수행평가는 75%의 비율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70대 30이었는데 조금 더 그 지필평가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내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필평가는 2차 지필평가 한 번 보는데 어, 선택형으로만 선택형 단답형으로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논술형은 그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수행평가는 3개로 나누려고 하는데 음, 일단은 3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주장하기 시집 읽고 시평 쓰기 책 한 권 읽고 글쓰기 요렇게 그 나눠봤습니다. 요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매체를 이용하여 주장하기가 30점 시집 읽고 서평 쓰기가 25점 책 한 권 읽고 글쓰기가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매체를 이용하여 주장하기 바로 요게 팀별, 조별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집 읽고 시평 쓰기하고 책 한 권 읽고 글쓰기 요거는 개인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이용해 주장하기 30점, 시집 읽고 10평 쓰기 25점, 책 한 권 읽고 글 쓰기 20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집 읽고 10평 쓰기나 책 한 권 읽고 글 쓰기는 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논술형이긴 하지만 그 양식은 거기에 쓰는 양식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연극을 했는데 연극도 팀별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팀별 과제의 형식을 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종을 쳤는데 아무래도 학교이다 보니까 또 그렇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시기는 수행평가의 시기는 매체를 이용해 주장을 5월 1, 2주로 잡은 이유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왔을 때 5월 초, 뭐 4월 말 5월 초에 돌아왔다라는 가정 하에 잠시 잠깐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5월 첫째 주, 둘째 주로 잡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 시기 또한 조정이 학교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시집 읽고 시평 쓰기, 책 한 권 읽고 글 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일이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행평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아야 할 겁니다. 우선 매체를 이용하다. 요게. 그래서 우선 교사평가 20점은 내용적 측면에서 쟁점 두 가지, 대본 등 작성 두 가지, 매체 등용 두 가지, 유기적 일관성 네 가지, 함정 논리성 네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 쟁점은 물론 요거 2는 점수 괄호에 있는 것도 점수입니다. 이거 다 점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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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 점수입니다. 요 하나당 1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쟁점은 나중에 이제 제가 양식을 나눠 드린다고 했으니까 쟁점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적 쟁점으로서 명확성이 드러나는가? 드러나면 1점. 그러지 않다면 이제 약간의 감점이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 문화, 윤리 등의 측면에서 보편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쟁점 2점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매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본과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대본 등의 글이 타당한 근거를 다양히 갖추고 있는가? 근거가 중요하겠죠. 또 하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대본 등의 글이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논리성이 있느냐. 있다면 2점. 그 다음 매체 등을 이용할 때 매체 등의 이용에 있어서 거기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뭐 신문과 같은 매체도 있을 거고 뭐 방송과 같은 매체도 있을 거고 라디오와 같은 매체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정말 내용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효과적인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가? 그다음 선택한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한 및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 그다음 유기적 일관성. 대본 등의 내용과 매체 전달 내용 간에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긴밀히 맺고 있는가? 즉, 이 대본 등의 내용과 매체 전달 내용 간에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모순이 안 된다면 그건 만점이고, 뭐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뭐 감점이 조금 되겠죠. 그죠? 대본 등의 내용과 매체 전달 내용 전개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구사해 표현하고 있는가? 어휘 구사, 적절한 어휘 구사가 있느냐? 그 다음 대본 및 매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완결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마무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주장 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본 및 매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처음, 중간, 끝이 상호 간의 일관성이 있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기준의 4점. 합리적 논리성, 대본 및 매체 전개 내용에 있어 주장, 생각,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느냐, 또 의견을 밝히면서 충분한 분량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또 생각이나 의견을 뒷받친 근거가 합리적이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또 4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작년에 해보고 해봐서 알겠지만 다들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도 한 것들 제가 나중에 예시 작품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잘했습니다. 별 내용 아닌데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참 좋은 그 퀄리티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평가 이렇게 해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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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 그럼 몇 점입니까? 14점. 이제 6점 남았죠? 요거는 다음 페이지. 자, 형식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형식적 측면. 대본 쓰기 및 매체화에서 형식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거예요. 이 형식은 작년에 우리 그 연극할 때 대본 썼던 것처럼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뭔가 그 쓸 때 그런 어떤 형식적 측면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대본 및 매체 전개 내용의 처음, 중간, 끝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처음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적 측면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거죠. 이 점만 보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윤리규범적 측면. 주장하는 내용이 학생 수준에서 작성하기에 적합한 수준인가. 그러니까 학생 수준이라면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의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수준을 넘어선 뭐 어른들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어른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일명 말하는 19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주장하는 내용이 통념상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돼야 되겠죠.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인용한 경우 그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국어의 어문 규정에 맞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이것도 다 볼 겁니다.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게 교사평가가 합치면 이제 점수가 3점 중에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평가는 총 20개 기준입니다. 각 평가 요소는 1점 만점입니다. 총 20개 요소로 돼 있고 그래서 20점 만점. 이 중에 교사평가의 기본 점수는 20점 중에 또 10점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50%를 하는 거겠죠. 50점. 각 항목별 평가는 3단계로 할 겁니다. 상, 중, 하. 근데 0.1점 단위로 깎을 겁니다. 0.1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물론 20개의 기준에서 0.1점으로 다 깎였다 그러면 2점 깎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점? 정말 성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준도 없고 그러다면 뭐 0.8점으로 해가지고 20개에서 16점이 되나? 16점이 되네. 4점이고 4점. 그죠? 맞죠? 그러니까 1점이면 만점. 요거 0.9점으로 20개 하면 18점. 0.8점으로 20개 하면 16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점수 깎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별로 대본 쓰기 등의 쓰기 자료 및 매체 작품을 평가해서 조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단 전체적인 수행 진행 과정에서 참여도, 성실성, 창의성 등에서 하단에 가산점 부여 및 감점에 해당할 경우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산점과 감점에 해당할 경우 조별 또는 개인별로 0.1에서 최대 1점을 가산점 부여 또는 감점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평가입니다. 가산점도 줄 수 있고 감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책이나 참고서, 인터넷, 매체 등의 자료 무단으로 표절
한 것이 사전 또는 추후 최종 성적 반영 전까지 밝혀질 경우에는 조언 전체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표절 기준은 상황이나 화면 구성 및 대사 내용 등의 유사성. 이 표절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인용할 경우 그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준다면 표절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회윤리적으로 이 표절의 부분은 요즘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창의적이지 못하고 뺏겼다라는 수준에서 기본 점수만을 부여할 겁니다. 즉 모든 학생들에게 10점만 나간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연극 그 대본 쓰고 뭐 연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해서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다음 대본 등의 경우에는 유기적 일관성이나 논리성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내용 오류, 논리적 오류, 부족한 설명, 잘못된 설명 이런 것들 때는 0.1점에서 1점까지 내용 단계에 따라서 감점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논리적이나 일관성 이런 것들에서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에 따라서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기본이겠죠? 요거 한 개월당 0.1점 감점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는 국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산점을 해당하는 조 또는 해당 학생에게만 부여하겠습니다. 요거는 0.1점에서 1점까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별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조별 진행 과정에서 탁월한 팀워크를 발휘했다. 그러면 조별로 1점을 주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대본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주장하면서 창의적인 면이 특별히 돋보였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창의적인 면이 돋보였다. 그러면 모든 조원에게 1점을 최대 1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물론 0.5점 할 수도 있고 0.3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대충 그렇다 그러면 이 뭐 평이하다 그러면 가산점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인별 평가. 개인별 평가에서 가산점은 전체적인 진행과 조언 전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동이 내 눈에 보였다. 그럼 이거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면이 나오는 걸 학우를 도와줬다. 쟤 괜찮은데? 홍길동이라나 괜찮은데? 응? 이러네. 그 다음 전체적인 진행과 적절한 소통을 중요하는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뭐 돋보였을 경우 드릴 겁니다. 또 여러 방면으로 특별히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학생에게만 따로 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별 평가에서 얘는 조에서도 뭐 나름 특별했어. 특별히 돋보였어. 창의적 면이 조별 전체에서 창의적 면이 돋보였어. 한 0.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개별적으로 봤는데 또 황길동이라는 애가 여러 번을 해서 참 열심히 잘하네. 여기서도 0.5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합쳐가지고 가산점 1점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산점만 부여할 수는 없겠죠. 감점도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해당 조나 해당 학생에게만 부여할 텐데 이것도 0.1에서 1점까지. 조별 진행 과정에서 팀워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서로 따로따로 놀고 뭐 딴짓하는 애들이 많고 막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 깎을 겁니다. 작년에는 웬만하면 이거 안 깎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거 깎으려고 합니다. 대본 및 매체를 이용해서 주장하면서 성의가 별로 보이지 않아. 대충 뭐 교묘하게 뺏기려고 하고 뭐 내용도 별로 없고 그렇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개인별 평가에서도 감점을 하는데 조별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해. 별로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혼자 뭐 딴짓거리 하려고 하고 뭐 어디 자꾸 뭐 화장실에 갔다 오고 뭐 떠들려고만 하고 방해 또는 지체시키고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작년에 보니까 학원 과제하고 뭐 다른 교과 공부하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 감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달라는 거죠. 방해하지 말고 같이 함께 논의도 하고 뭔가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전과자 잠깐 여기에서 조별평가와 개인별평가는 별도입니다. 아까도 여기서 조별평가에서 0.5점 맞고 개인별평가에서 0.5점 맞아서 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감점도 팀워크가 보이지 않았어. 여기 0.5점 감점하겠어. 전체
감점했습니다. 근데 홍길동이라는 애가 자꾸 보니까 방해하고 지체시키는 게 또 보여. 그럼 이 학생만 또 0.5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은 다른 조원들은 0.5점이 감점되고 이 학생만 홍길동이라는 이 학생만 0.5점이 더 감점돼서 1점도 감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야 가산점 부여와 감점 부여에서 동일한 어떤 그 기회 또는 동일한 어떤 그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면 조별 활동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점수를 주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꼭 이렇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전 과정 다른 교과부 시험 포함해서 그 전 과정에서 시행해서 생활기록부에 이미 기록된 내용 독서활동을 포함해서 기록된 내용으로 중복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 추후 밝혀질 경우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기록됐던 것들이 독서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른 교과 활동이 포함해서 중복될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다 삭제하거나 지워야 됩니다. 중복 기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재를 부탁하거나 또는 교사가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1학년 때의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건 성적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조별 활동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나중에 이거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선생님 삭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지워주게 되면 성적 조작으로 간주돼서 여러분들에게 큰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평가를 할 때 1학년 때, 2학년 때 하지 않았던 것, 독서활동도 마찬가지 읽지 않았던 것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수행평가 1학기 때 점수 다 받고 난 다음에 2학기 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바꿔주세요. 1학년 때 독서활동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말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상호평가 10점짜리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 내용 선정 협의 과정, 역할 분담 결정 과정, 대본 및 매체 작업 과정 그래서 4점, 2점, 4점 이렇게 해서 10점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연극할 때에 서로 해본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요게 내용 선정 협의 과정 일단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선정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가 그 제시한 내용이 작품의 중요성을 갖는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역할 분담 결정 과정도 역할 분담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가 이런 거 그 다음 대본 및 매체 작업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 내용 선정하고 난 다음에 역할 분담하고 역할 분담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 대본 및 매체 작업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정별로 하는 겁니다. 과정별로 역할 분담에 따라 준비물 마련 및 사전 작업을 완료했는가 대본 등의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 매체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 선정한 내용이 맞도록 대본 및 매체를 제작하고자 노력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 선정 협의 과정 역할 분담 결정 과정 대본 및 매체 작업 과정이 1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서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상중하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평가 요소당 1점 만점 총 10개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이야. 학생평가의 기본 점수는 대신 7점을 합니다. 7점을 기본 점수로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평가는 3단계 상은 1점, 중은 0.9점, 하는 0.8점을 평가합니다. 그럼 전부 다 10개를 하만 받았다. 그러면 8점이 되는 겁니다. 10개 다 만점 받으면 당연히 10점 만점이고 10점과 8점, 2점 간극입니다. 2점 간극. 근데 전부 다 하를 내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점 부여, 감점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은 해당 학생, 이것도 작년에 해봐서 알 겁니다. 가산점 부여, 해당 학생은 부여할 거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요망합니다. 최대 1점입니다. 최대 1점. 이것도 전체적인 재능과 좋은 건 특별히 적극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을 경우, 부족한 면이 있는 학원을 도와주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 또 적절한 소통을 중재하는 창의적 역량을 특별히 발휘했을 경우, 여러 방면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매우 클 경우, 이런 것들은 제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발견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평가를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여할 때 그 왜 그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서술하여 제시하도록 할 겁니다. 요 내용은 작년에 없었을 겁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서술하여 왜 그 친구에게 최대 1점 중에 0.3점을 더 주는지 0.5점을 더 주는지 1점을 더 주는지 합리적으로 서술하여 제시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뭐 별 내용이 없는데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저는 그걸 무시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마찬가지로 감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에서 최대 1점 감점할 수 있을 겁니다. 조별 평가는 팀워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개인별 평가에서 조별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전체적으로 조별 활동을 방해 또는 지체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조별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경우, 학원 과제나 다른 교과 공부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서술하여 제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을 부여하든 감점을 부여하든 그 내용을 제시하도록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에 학생 몇 명이 와서 자기는 다른 학생에게 참 좋은 점수를 주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본인에게 점수를 많이 감점을 시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학생 개인 간의 감정적인 차원을 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감정적 차원에서 여기서 깎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 감점 관련된 내용을 공개 요청할 경우에 해당자가 감점 부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자 합니다. 왜?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감점에 당했다라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감점 부여자 누가 그렇게 점수를 줬는지 개인정보 제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은 가산점을 주든 감점을 주든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점수를 줘라. 감정적으로 해서 쟤는 점수 깎을 거야. 쟤 내가 묘한 애야. 쟤 점수 깎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 채점 기준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사 10개부터 20개, 학생평가 7개부터 10개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하자면 기본 점수가 17점이 되고 그 다음에 3점까지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평가 요소를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최하 점수가 되겠죠. 그죠? 최하 점수 16점. 그래서 수업에 참여했는데 이런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15점 받는 겁니다. 요럴 때는 1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 읽고 시평 쓰기. 요거 25점짜리인데 요거는 개인별 평가입니다. 시집 선택 과정 2점, 시 선택 과정 3점, 학습지 작성 과정 12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또 점수가 또 있습니다. 시집 선택 과정은 읽을 만한 가치를 가진 시집을 선정했는지 사회적으로 공인된 보면 별로 읽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상한 시집들.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라고 한다면 유명한 작가들 많이 있죠. 우리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윤동주를 비롯하여 이육사를 비롯하여 이런 시인들이 있죠. 물론 요즘 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집들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걸 선택한 다음에 학생들과 서로 돌려 읽으며 자신의 심리적 지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소통하였는지,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 그 학습지를 만들 겁니다. 시 선택 과정, 선택한 5편의 시가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사회문화 윤리적 면에서 보면 타당한지, 그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그 시의 가치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거 다 제가 만들 겁니다. 그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겁니다. 그 학습지 작성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서 그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학습지 작성 과정, 5번의 선택의 이유 및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했는지, 그 이유 및 근거가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답변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그 답변 내용을 뒷받치는 근거가 함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적절한 어휘를 썼는지, 학생 수준에 작성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 사회통념에서 사회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지, 또 시 속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한지, 또 시 상황에 대한 설명, 시인에 대한 내용 분석이 정확한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 시와 분명한 연관성을 갖는지, 사회상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이 타당한지, 이 시를 친구에 보낸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하였는지, 이것들 다 제가 그 학습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수업 시간 할 거니까, 수업 시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뭐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점, 여기 보면 소점 몇 점도 할 수 있게 제가 다 해놓았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정말 안 되면 1점, 2점 이렇게 감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충실만 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신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 한 권 읽고 글쓰기. 이건 20점짜리인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읽는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책 한 권 읽고 글쓰기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적 측면, 형적 측면, 뭐 사유리적 측면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놨는데 우선 내용적 측면, 선정 과정,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 설명하고 있느냐, 또 중요한 부분, 공감 부분,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의문나는 부분 등의 내용 제시 적절했는지, 글감 마련하게 자료 조절 균형감 있게 즉 편파적 의견을 배제했는지, 이런 것들도 책 한 권 읽고 글쓰기도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이것도 양식을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 책만 잘 읽고 자기의 생각을 평상시에 잘만 그 하고 계시면 또는 기록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생각하고 해서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개요. 글과 말하는 처음 중간 끝에 구제에 따라 개요를 작성했는가. 개요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썼는가. 두 가지. 요 2점 두 개 얘기도 하고 2점짜리입니다. 유기적 일관성.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느냐. 모순되지 않느냐. 체계성이 있느냐. 적절한 어휘를 썼느냐. 그다음 함정 논리성과 독창성.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가 함정이냐, 또 전반적으로 내용이 논리적인가, 독창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총 4개, 2개, 3개, 4개. 그러면 총 몇 점이냐면 6점에 9점에 13점 되겠죠? 형식적 측면이 3점입니다. 형식적 측면 3점. 제시된 글쓰기 형식에 맞춰 작성했느냐. 형도 들 테니까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적합하게 포함되었는가. 예로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전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또 글자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에 맞는지, 10% 내외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자 글을 쓰는 거다 그러면 뭐 900자에서 1100자까지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윤리규범적 측면 4점. 아까 16점이었죠. 요거 윤리적 규범. 윤리규범적 측면 4점. 그래서 총 20점인 겁니다. 글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작성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 사회윤리적 융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용했다면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 맞춤법 띄어쓰기 다 똑같죠? 위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그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 10점을 할 겁니다. 이것도 표절 얘기 또 있습니다. 표절. 한 것이 추후 최종 성적 반영만큼 밝혀질 경우 기본 점수를 부여합니다. 표절 기준은 글 전체 분량이 5%. 5% 매우 적은 분량입니다. 문학 작품은 단편 소설 100쪽 이하 한 편이나 10회 시 등을 대사로 쓸 경우에는
또는 비문학 100쪽 이하를 했을 경우는 기본 점수 부여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한 권을 읽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두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시 한 편 읽고 뭐 이걸 쓴다라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단편 소설 10쪽짜리 읽고 쓴다는 거, 20쪽짜리 읽고 쓴다는 것은 다른 비문학 작품 200쪽짜리, 300쪽짜리 읽고 있는 거 쓰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쪽수에 비례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그 유사한 분량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수행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라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부여하니까 어느 정도 미리 그 좀 비문학 중심의 책을 좀 미리 지금 읽어두면 이 수행 평가에 그 대비가 미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 전체 내용 중에서 유기적 일관성, 논리성 등의 일부 문제가 있을 경우에 0.1점, 1점까지 내용 단계들을 감점한다는 거.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법 띄어쓰기 0.1점 감점. 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1, 2학년 때 했던 거와 결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채점 기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